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 채용 비리, 직무 관련 부동산 매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정관 예우 등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 사건으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가는 상황에 새로운 부패 유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해져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단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또 그에 대한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되어 있어 선출직 등에 대한 제재 규정 적용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 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했기에 이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013년 8월인데요. 그러나 2016년 9월까지도 청탁 금지법만 시행되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에서야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우선 반영 및 시행된 것이고요. 이후 제20대 국회 및 21대 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제출되었고 2021년 3월에 드디어 이 법안에 대한 정무위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한 달 후 정무위 법안이 소위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었고 2021년 5월 18일 법률이 공포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정된 이 법의 목적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5가지의 신고 및 제출 의무사항과 5가지의 제한 및 금지 행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제도의 운영 및 교육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및 벌칙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에 정의된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공기관의 의미와 공직자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과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그리고 각급 국립, 공립학교 등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공직자란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과 각급 국립, 공립학교장과 교직원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공공기관의 경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가 해당되며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이 해당됩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이란 제16조 1항의 민간기관 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말하며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과 공무상의 심의와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자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준용해야 할 내용은 제5조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과 제7조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그리고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의 제14조입니다. 또한 제21조 위법한 직무 처리에 대한 조치, 제22조 제1항과 사망, 부당이득의 환수 등과 제25조 제1항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의 지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위반 시 위반공직자 위반 수준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관련자는 누구일까요? 제2조 제5호의 공직자가 법령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조례와 규칙을 포함하며 기준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각급 국립, 공립학교의 규정, 사규 및 기준 등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공직자를 직무 관련자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등을 직무 수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로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과 과태료 부과 등의 직무 수행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셋째,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수행하는 직무로는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관련 직무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로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